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객들의 재고 물량이 쌓였다라는 건 광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그때부터가 반도체의 본격적인 이제 회복 호황기로 가는 단계인데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이미 주가는 지금 호황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죠. 너무 빠르다, 너무 네. 이르다. 내가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스퍼트를 냈으면 체력을 다시 좀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서서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오지 않을까? 반도체를 또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좀 솔직히 저는 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쵸. 분명히 갈 건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가면 내가 못 잡잖아. 실제로 제가 한 종목을 너무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요. 너무 빨리 가서. 네. 그게 벌써 따블이 나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반도체 빨리 다음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좀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좀 다시 새로운 종목들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올라갈 때 따라잡고 싶진 않아요. 네. 반도체가 계속 더 올라가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오른 게 반도체는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들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업체들의 수요가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요 키워드는 공급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공급자들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줄이면 자연시 가격이 바닥을 잡고 수요가 회복이 됨에 따라 올라오니까 그때에 맞춰서는 업황이 회복 내지는 호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 반도체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을 때 사라고 해요. 불황으로 가는 그 시기가 주가는 가장 바닥이다. 무서워서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사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 산업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시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내 머리의 이 생각과 거꾸로 가야 된다. 두렵다?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되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거는 초불황으로 간다. 하이닉스 적자 나온다. 라고 이슈가 뜰 때야 비로소 그때가 사실 돌이켜보면 또 바닥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또 지금 많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최근에 올라갔던 흐름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어야 되거든요. 바닥은 잡지 바닥에서 기어야 되거든요. 왜냐? 업황이 회복되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 바닥 부근에서 니 진짜 바닥 맞나? 하면서 왔다 갔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좋아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가게끔 하는 기간 조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없었어요. 왜 없었냐 두고 봤더니 첫째는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감산이 발표됐다. 이게 또 역사상 진짜 또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나온 흐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그만큼 이 생산 물량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격은 빨리 바닥을 잡고 수요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이거는 금방 올라온다. 특히 지금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동결 내지 인하로 간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또 아이폰의 신규 이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AI 때문에 서버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막 기대감, 희망 회로들이 연이어 돌아가면서 오히려 아직 확인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쌓여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특별한 조정 없이 벌써 막 삼성전자 7만 정도 뚫고 하이닉스 막 10만, 11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최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AI 서버 투자로 인한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AI 수혜를 받나? 라고 본다면 그 수혜 강도가 매우 낮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직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나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또 반도체도 아니고 IM, 스마트폰 PC 쪽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PC 쪽이 확실히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나?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띄어지는 것도 그러게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 즉 메모리,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지금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불과 저번 달 5월 발표된 것만 봐도 여전히 하락세거든요. 아직 바닥이 안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닥이 잡히고 이미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사람들은 기대한 거 이건데 혹시라도 실적이라든지 디램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스텝 늦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네. 그러면 불안하다 싶으면서 그때 오히려 출렁. 네,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수익 봤으니까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팔아야겠다. 일단. 네. 일부. 그래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타이밍 때 한 차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회복된 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지금 전환기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차 반도체를 성능을 높여요. 그러면서 이제 레벨업이 되는 단계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 붙여요. 지금은 DDR4에서 5로 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더 많은 비용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이 기존 모델 DDR4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처리. 그렇죠. 떨이. 재고 떨이 해야죠. 시장에 가서 이제 시장 문 닫을 때쯤에 자 딸기가 원래 10,000원 하면 5,000원이니까 5,000원 반값 사가세요 이런 것처럼 지금 실제로 그 재고 떨이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재고 떨이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살짝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연속적인 거냐라는 거죠. 그러겠네. 나와줘야 되는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딸기를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었어. 근데 너무 싸. 평소에 10,000원 하던 5,000원이야. 그럼 사죠. 그렇죠. 근데 사면 일단 이 딸기 사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나서 보니까 얘가 갑자기 가격 올리네? 그럼 굳이 지금 살 필요 있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드는 거죠. DDR5도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막 바닥을 잡은 흐름이 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고떨이 할 때는 갑의 지위가 고객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빨리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다운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역으로 갈 수도 있다.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고객들의 재고 물량이 쌓였다라는 건 광고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고 물량이 줄어들고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그때부터가 반도체의 본격적인 이제 회복 호황기로 가는 단계인데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이미 주가는 지금 호황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맞나 싶은 거죠. 너무 빠르다. 너무 이르다. 내가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스퍼트를 냈으면 체력을 다시 좀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어갈 타이밍이 서서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좀 오지 않을까? 그때가 이제 저는 반도체를 좀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뭘 살까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런 시점이 와서 이제 상승이 가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대세 상승까지는 사실 아직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도체 수요야말로 정말 예민한 분야거든요. 한쪽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PC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장에 내가 와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반도체의 성장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치고 올라갈 거야 보다는 그래 앞으로는 이번 조정에 맞춰서 사면은
뭐 한 2년 3년 상승 사이클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면은 이제 진입을 해보는 거죠. 아, 2년 3년 정도는 좀 길게 그 정도 길게 보면 네. 상승 사이클로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출렁출렁하면서도. 근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어. 왜냐하면 이 또한 탈세계화 때문에. 아. 탈세계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컸었던 게 미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중국 쪽으로도 많이 판매하고 심지어 중국 쪽의 비중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자꾸 압박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이랑 놀지 마라. 넣지 마라. 네. 근데 가장 큰 고객사를 놓치면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게요. 출렁이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출렁임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차라리 저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수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도 사실 이건 필요한 국제 과제이긴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구조상 설계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한 반도체를 조립 포장하고 검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생산밖에 잘 못해요. 설계랑 이 후공정 즉 검사 조립 포장 단계가 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같이 돼줘야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반도체 굴기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강국이자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싸움에서도 중국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연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 쪽과를 그 비교를 했을 때 미국 쪽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적인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장담할 수 있겠냐?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삼성전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굴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단과 이 오사트라고 합니다. 포장 검사하는 이런 애들을 많이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도 필요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국내 최근에 중소형 이런 기업들에게 계속 막 장비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공장 부설 용인에 하면서 막 들어오라고 하고 네네 맞아요. 생태계 만들고 그렇죠. 그게 그런 거군요. 네. 그런 차원이군요. 삼성전자 혼자 못해요. 못하는 거군요. 메모리 반도체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뭔가 대량으로 표준화된 걸 찍어내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거 어려운 말로 소품종 대량 생산. 그게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규격화가 되어 있거든요. DDR4, 5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필요해? 그러면 이거 사가. 그래서 찍어내고 팔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돼야 돼요. 너가 아이폰 여기에 들어간 이 반도체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그 반도체 너가 원하는 성능대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고 물량이 덜해요. 왜?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재고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비메모리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대만의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 막 벤치마킹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TSMC랑 계속 경쟁 구도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TSMC가 삼성전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또 원인이 많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이었던 게 생산한 거를 검사 조립 포장하는 이 후공정 오사트 업체들을 같이 키워줬었거든요. 대만 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사트 업체들 전 세계적으로 시총 큰 기업들을 보면은 미국 기업들과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단연 요즘에 정말 저는 되게 저 개인적으로 엄청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런 생각을 이런 투자자분들이 나오신다고? 라고 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물론 이 주가에 대한 감로들박은 많지만 2차 전지에서 제가 되게 좋다라고 하는 관점은 많은 분들이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관점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돈을 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더 성장을 해서 그러면은 기업이 커지고 국가가 돈을 벌고 그 투자한 국민도 돈을 벌고 이런 제가 이거를 사실 처음에 주식 투자 공부할 때 가장 꿈꿨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점적으로. 금융선진국. 네. 미국은 그러한 관점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주식 투자를 단연 시세 차익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한다는 관점이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혹여라도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이 오사트 업체들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단기적인 방향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방향을 보시면은 기업도 성장하고 나도 그에 따라 계속 돈을 버는 구조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국민주잖아요. 8만 전자, 네.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능할까 말까보다도 갔으면 좋겠어요. 국민 입장에서 이게 삼성전자 10만 전자를 뚫어주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지위가 가장 중요한데,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건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단연 우리가 심플하게 예측할 만한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반도체를 또 사랑하는 투자자로서 응원합니다, 삼성전자. 네, 좋습니다.